해석기하학. 이 동영상은 해석기하학을 설명하는 동영상입니다. 해석기하학은 비유로 말하면 수학을 보는 제3의 눈이에요. 그러니까 제3의 눈인 해석기하학을 가지고 있으면 이 눈으로 그동안 보지 못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수학 문제를 풀 때 남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남들은 보지 못하는 그런 풀이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 푸는데 엄청나게 큰 도움이 돼요. 비유로 말하면 나루토라는 애니메이션에서 사륜안을 뜬 거에 비유할 수 있죠. 자, 요 내용 먼저 읽어볼게요. 수학은 다른 사물에 같은 이름을 붙이는 기술이다. 앙리 푸엥카레가 이런 말을 했고요. 그리고 대수학은 글로 쓴 기하학이고 기하학은 그림으로 그린 대수학이다. 소피 제르맹이라는 수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일단 대수가 뭐고 기하가 뭔지를 설명해야죠. 사람마다 이걸 분류하는 방법이 달라요. 제 분류가 맞다는 뜻이 아니라 제가 이런 식으로 분류한다는 뜻입니다. 대수, 엘지브라라고 하는데 대수는 쉽게 말하면 방정식이에요. 방정식이 대수입니다. 그래서 전개, 인수분해, 방정식, 항등식, 부등식 이런 것들이 대수이고요. 저는 미분 적분도 대수에 넣어요. 물론 대학교 과정에서 미분 적분은 해석하게 들어있는데 저는 그냥 대수에 넣어요. 함수, 미분 적분 이런 것들이 대수입니다. 그리고 기하는, 지오메트리는 쉽게 말하면 그냥 도형이에요. 도형. 중학교 때 배웠던, 중학교 1, 2, 3학년 2학기 과정에 배웠던 그게 기하예요. 그래서 평행선, 합동, 닮음, 직선, 원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삼각형, 그리고 사각형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삼각비, 삼각함수 이런 것들이 기하입니다. 근데 그 대수에도 속하고 기하에도 속하는 그 애매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해석기하예요. 해석기하. 해석기하와 그냥 기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좌표입니다. 좌표가 없으면 그냥 기하. 그냥 기하를 다른 말로 논증 기하라고 해요. 좌표가 없으면 그냥 기하. 좌표가 있으면 해석 기하예요. 그래서 해석 기하는 당연히 좌표 평면, 좌표, 그래프 이런 것들이 해석 기하이고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복소 평면, 벡터, 행렬. 저는 이걸 해석 기하에 넣어요. 어떤 사람은 이걸 해석 기하에 넣지 않지만 특히 벡터나 행렬은 선형대수 파트이기도 하죠. 그리고 여기에 속하지 않는 것들, 예를 들어서 경우의 수, 확률, 통계 이런 것들은 이 바깥쪽 영역인 거고, 이렇게 수학은 크게 대수, 기하 이렇게 나눠져요. 중 1, 2, 3학년 1학기 때 주로 대수를 배우고 2학기 때 주로 기하를 배워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대수와 기하의 중간에 걸쳐 있는 게 바로 해석기하학입니다. 저는 해석기하학을 엄청 강조해요. 왜냐하면 해석기하학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도형에 관련된 문제를 해석기하학을 통해서 방정식에 관련된 문제로 바꿀 수 있어요. 거꾸로 방정식에 관련된 문제를 해석기하학을 통해서 도형에 관련된 문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 수학 역사에서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3대 작도 불능 문제가 있죠. 임무의 각 3등분선 작도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부피가 2배인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 작도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주어진 원과 넓이가 똑같은 정사각형의 한 편의 길이를 작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게 3대 작도 불능 문제인데 이게 고대 그리스 시대에 거의 2000년 전에 제시됐던 문제예요. 근데 이것을 2000년 동안 못 풀었다가 대략 1800년대부터 풀기 시작했거든요. 2000년 동안 못 풀었는데 1800년대에 풀게 된 계기가 뭐냐면 원래 3대 작도 불능 문제는 도형 문제잖아요. 근데 데카르트가 짠 나타나서 좌표와 좌표 평면을 만들고 해석기하학이라는 분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도형 문제를 해석기하학을 통해서 방정식 문제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 3대 작도 불능 문제가
모두 방정식 문제로 바뀌어서 이건 불가능해 라는 것이 입증됐어요. 이게 실제 수학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대수 문제 중에 이거 겁내 어려워, 이거 어떻게 풀지 하는 문제는 해석 기하학을 거쳐서 도형 문제로 바꿔서 풀면 쉽게 풀리는 상황이 있고, 거꾸로 기하학 문제, 이 도형 문제 너무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풀지 했을 때 해석 기하학을 거쳐서 방정식 문제로 바꿔서 푸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학생들한테 방정식, 부등식, 함수, 그래프는 모두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지금 이 이야기이기도 해요. 방정식, 부등식, 함수, 그래프, 이 모든 것들이 다 똑같아요. 왜 똑같은지 자세히 설명하려면 기니까 그건 나중에 하도록 하고, 이게 다 똑같아요. 그러면 비유로 말하면 이렇게 눈이 있고 눈이 있는데 이 안에 이렇게 제3의 눈이 있으면 새로운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굉장히 독특한 풀이를 할 수 있어요. 와, 도대체 이걸 어떻게 생각하지 하는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 기하학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하고, 도형 문제 중에 어려운 것은 해석 기하학을 통해서 좌표를 그려서 방정식 문제로 바꿔서 풀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연습을 해야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촬영했던 수학 문제 풀이 10개명이 이거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수학 문제 풀이 10개명 그 10개의 동영상이 다 이렇게 대수, 기하, 방정식 이걸 이렇게 넘나드는 개념들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학 문제 풀이 10개명을 알면 지금 당장 풀 수 있는 문제가 5배 늘어난다고 제가 말을 하는데, 그건 뭐 재생 목록에도 넣어놓고, 그리고 밑에 이 동영상 밑에 링크로도 넣어놓을게요. 수학 문제 풀이 10개명은. 자, 이쪽을 봅시다. 이쪽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냥 기하, 논증 기하와 해석 기하의 장단점을 설명한 표예요. 논증 기하와 해석 기하의 장단점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예외는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논증 기하는 계산이 쉬워요. 근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발상이 어려워요. 대체적으로 해석 기하는 발상이 쉽습니다. 뭐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교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그냥 연립방정식 풀면 돼. 접선의 방정식 구하라고 그냥 판별식은 0이다 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해석 기하학은 대체적으로 발상이 쉽습니다. 그냥 방정식 풀면 돼요. 근데 해석 기하학은 대체적으로 그 방정식으로 풀기 위해서 계산이 들어. 해석 기하학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되도록이면 논증 기하로 풀으라고 그래요.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거든요. 야, 고등학교 수학은 무조건 좌표 그려. 원의 방정식 무조건 좌표 그려. 직선의 방정식 무조건 좌표 그려.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좌표를 그리면 발상이 쉬우니까. 근데 좌표를 그리면 계산이 더러워요. 안 그래도 가뜩이나 고등학교 수학 시험은 시간이 부족한데, 이 계산이 어려워가지고 문제를 하나 푸는데 막 시간을 5분, 10분 잡아먹어. 그러니까 이게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생들한테 평소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를 좌표를 이용하지 않고 논증 기하, 그냥 기하를 이용해서 풀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평소에 하라고 그래요. 이 생각을 평소에 해야 실제 시험 문제 풀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능 실제 시험 문제 풀 때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평소에 이 생각을 안 하면 이 생각을 못 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강조합니다. 평소에 직선의 방정식 문제 풀 때, 원의 방정식 문제 풀 때 평소에 그냥 기하학을 이용해서 풀어라. 좌표 없이. 풀면 오케이. 만약에 못 풀면 별 수 없이 좌표 잡아서 풀어라. 이 연습을 평소에 꾸준히 해둬라. 그래야 시험 문제 풀 때 잘 풀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학생들한테 합니다. 뭐 이건 약간 다른 얘기지만, 제가 대형학원에 있을 때 그 수리논술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 선생님이랑
이런저런 대화하다가 중학교 기하, 중학교 도형에 관련된 얘기를 했었죠. 근데 저는 그냥 아주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들 다 고등학교 때 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알아야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은 제 말을 듣더만, 그런가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고등학생이 그 선생님한테 또 그 선생님한테 수리논술을 배우고 저한테 미적분을 배웠던 어떤 고등학생이 있었는데, 제가 어떤 특정한 문제를 쫙 풀어주는데 그 애가 감탄을 하는 거예요. 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물어봤더니 그 소리논술 선생님을 얘기해 주면서 미분 단원에 도형이랑 섞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 선생님은 이 똑같은 문제를 푸는데 칠판 처음부터 끝까지 빽빽하게 써서 그 문제를 풀었대요. 근데 저는 그림 쫙쫙 그리고 세 줄 딱 쓰고 푸니까 와, 이런 풀이가 있었냐고 놀라더라고요. 이게 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미분 관련된 문제, 미분에서 도형이랑 엮인 문제, 극한에서 도형이랑 엮인 문제, 그리고 기하, 2차 곡선 있죠. 원, 타원, 쌍곡선 이런 거, 그리고 벡터, 공간 도형, 뭐 이런 문제를 풀 때 이런 논증 기하에 대한 지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빨리 계산할 수 있어요. 이게 있으면. 그래서 제가 중학교 도형 문제를 잘 다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지랄 같은 게 발상이 어려워요. 해석해야 하는 발상이 쉽거든요. 그냥 방정식 풀면 돼. 발상 쉬워요. 1차 방정식 풀면 되고, 연립 1차 방정식 풀면 되고, 연립 2차 방정식 풀면 돼. 발상이 쉬워요. 근데 논증기하는 발상이 어려워요. 와, 이걸 어떻게 풀어야지?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야 하나? 코사인 법칙 이용해야 하나? 사인 법칙 이용해야 하나? 삼각형의 내각의 이등분선 정리 이용해야 하나? 내분점 이용해야 하나? 이거 외심, 내심 이용해야 하나? 평행사변형의 성질 이용해야 하나? 삼각비를 이용해야 하나? 이거 원주각을 이용해야 하나? 정말 생각해야 할 게 많아요. 그 수많은 것들 중에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걸 써야겠다를 딱 떠올려야 돼요. 이게 평소에 진짜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훈련이 되어 있으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고등학교 1학년 직선의 방정식 단원 문제, 원의 방정식 단원 문제, 이런 문제, 그리고 그 수학 2, 뭐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상황, 그리고 미적분에서 도형이랑 섞인 문제, 삼각함수에서 도형이랑 섞인 문제, 이런 문제를 풀 때 이 연습을 평소에 꾸준히 했던 사람은 그냥 보고 그림 이렇게 쫙 그려서 문제 쫙쫙 풀 수 있어요. 근데 이 연습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풀어야 하기 때문에 계산이 엄청 들었습니다. 특히 삼각비, 삼각함수는 정말 신비한 놈이라서, 삼각비, 삼각함수는 여기서 태어났는데, 도형에서 태어났는데 이놈이 삼각함수예요. 삼각함수. 그리고 이놈이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또 다루고 어쩌고저쩌고 해요. 그래서 삼각함수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삼각함수는 이 사이를 엄청나게 넘나드는 주제이기 때문에 삼각함수는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또 삼각함수는 미분 적분하고도 관련돼 있고 극한하고도 관련돼 있고, 그래서 삼각함수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내용 정리할게요. 해석 기하학을 안다는 것은 수학을 바라보는 제3의 눈을 뜬다는 얘기예요. 비유적인 표현으로 나루토에서 말하는 사륜안을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말 많은 문제들이 전혀 새로운 관점으로,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풀 수 있어요. 구체적인 사례는, 그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동영상이 길어지니까 구체적인 사례는 나중에 올릴게요. 구체적인 사례는. 근데 이것들을 알면 정말 수많은 문제들을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륜안 단원에서 수학문제 풀이 10개명, 수학문제 풀이 10개명의 근간이 되는 뭐 이론이라면 이론이에요. 그리고 또 제가 최근에 올린 동영상 시리즈 중에 시각화도 이거에 관련돼 있어요. 방정식 문제를 시각화시켜.
삼각함수 문제를 시각화시켜. 시각화랑 관련돼 있고, 이게 또 제가 주제로 얘기했던 모르는 문제를 아는 문제로 바꾸기랑 또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방정식 문제 몰라? 해석기하학을 통해서 도형 문제로 바꿔. 도형 문제를 몰라? 해석기하학을 통해서 방정식으로 바꿔. 그러면 계산이 엄청 쉽고 답이 빨리 나와. 이런 훈련이 평소에 꾸준히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 재생목록 쓴배, 정말 제 재생목록 쓴배를 보면 그 일반적인 책에 있는 풀이로는 막 굉장히 오래 걸리고 계산 들어온 문제를 암산으로 탁탁탁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제 재생목록 쓴배예요. 그것도 이론적인 근간이 이거예요. 바꿔. 시각화시키고 모르는 문제를 아는 문제로 바꾸고 수학문제 풀이 십계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사이를 왔다 갔다 넘나들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그러한 새로운 관점, 새로운 시각, 사륜안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문제를 빨리 풀고 쉽고 빨리 풀 수 있어요. 쉽고 빨리. 그래서 도형 문제, 고등학교 1학년에 직선의 방정식 단원 문제와 내분점, 외분점,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단원 문제는 해석 기하학을 다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해석 기하학의 특징, 그리고 논증 기하를 이용해서 푸는 연습을 평소에 꾸준히 해라. 그래야 이 발상이 시험 문제 풀 때 사용된다. 이런 내용들을 꼭 알아두시길 권합니다.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해석 기하학이라는 개념이 정말 중요한 개념이고, 남들보다 수학 문제 풀이의 실력, 수학을 이해하는 이해도, 이런 것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관점이기 때문에 해석 기하학은 반드시 익히기를 권합니다. 지금까지 발길이었습니다. 마칠게요.